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찬원 씨 지금 채널 7 셀럽 병사의 비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셀럽 병사의 비밀 공동 MC가 4명이 있습니다만 이찬원 씨가 메인 MC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셀럽 병사의 비밀은 사회성이 강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받고 그 답에 대한 재질문 이런 것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MC라야 이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찬원 씨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궁금한 것도 있을 것이고 제작진이 궁금해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시청자들이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기본적으로 가진 실력이 있어야 질문이 가능합니다. 즉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셀럽 병사의 비밀 MC는 이찬원 씨가 메인 MC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률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시사 예능 치고는 낮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2%에서 2%로 조금 살짝 시청률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면은 이거는 매니아층이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시청률 저는 결코 낮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셀럽 병사의 비밀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유명인들의 생활이 이렇게 하고 겉만 훑고 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을 깊숙이 들어가서 파헤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깊을 수밖에 없고 지식이 집약된 그런 프로그램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매니아층이 확실하게 있는 그런 프로그램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이찬원 씨는 깊이 있고 무게감 있는 그런 예능을 진행하기에 이찬원 씨만한 MC가 없다. 앞으로 예능이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찬원 씨는 앞으로 점점 더 희귀한 쉽게 찾을 수 없는 그런 MC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류 사상 최악의 살인자라고 꼽히고 있는 아돌프 히틀러에 대한 셀럽 병사의 비밀이 소개됐습니다. 이 내용은 독일의 대표 일간지, 대표적인 언론인 슈피겔의 기자로 근무했던 노르만 올러라는 기자가 이 히틀러의 885일간의 행위를 2년 넘게 파헤치면서 이 히틀러의 본질에 대해서 다룬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은 히틀러에 대한 셀럽 병사의 비밀이 방송이 됐습니다. 즉 히틀러의 그 잔혹사를 샅샅이 파헤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히틀러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얘기죠. 이 히틀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군인들을 희생시키고 많은 인종을 학살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무엇이 이렇게 히틀러를 잔혹한 사람으로 만들었나. 즉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병사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고 병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낼 수밖에 없는데 이 전쟁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 추위, 더위, 배고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전쟁의 승패가 걸려 있는데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즉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능력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전쟁터에 나갈 때 마약을 먹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약을 먹이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마약을 습관성처럼 주다 보면 그 마약이 그냥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강한 마약을 만들기 위해서 히틀러는
유태인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까지 했다고 합니다. 좀 더 강한 마약을 만들어서 그 마약의 효능이 떨어지면 계속 순도 높은 마약을 보급하기 위해서 생체 실험까지 한 이런 악랄한 히틀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을 군사들에게만 먹인 것이 아니라 본인도 이 마약을 비켜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즉 히틀러가 젊은 군인들 단원들하고 악수를 하면서 항상 왼쪽 손을 뒤로 감췄다고 합니다. 그 왼쪽 손에 떨림이 있기 때문에 그 떨림을 감추기 위해서 왼쪽 손을 결국 뒤로 감추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고 합니다. 히틀러 하면은 대중연설로 선전선동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대중연설로서 유명한 사람인데 선전선동의 대가입니다. 지금 이재명과 대한민국의 저 좌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이 히틀러가 했던 짓하고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히틀러를 열심히 학습한 그런 흔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중연설로 사람들을 현혹시켰는데 어느 날부터 히틀러가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고 녹화를 해서 영상으로 틀기를 시작했습니다. 즉 1941년부터 연단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았죠?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이니까 2차 대전이 끝나기 4년 전부터 히틀러는 대중 앞에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히틀러의 모습을 빙의하기 위해서 이찬원 씨가 마치 이 히틀러가 빙의된 것처럼 스토리텔러로 변신하자 장도연이 이 모습 이찬원의 모습을 보고 있던 장도연이 이찬원이 싫어질 뻔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찬원과 장도연은 히틀러가 파킨슨 병이냐 아니면 마약에 중독됐냐를 가지고 둘이 불꽃 튀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히틀러는 인류 사상 최악의 살인자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인간이 지구상을 한번 훑고 가면 지금은 푸틴이 히틀러의 뒤를 이어서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역시 이찬호는 이 히틀러를 보면서 우리 인류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뻔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날 또 역사 전문가로 출연한 교수는 이찬원 씨가 히틀러로 빙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이모가 왜 이찬원 씨를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다고 같이 녹화를 하면서 왜 이찬원 씨를 좋아하는지 알겠다고 또 이찬원 씨 팬이 또 옆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 마약을 보급하고 마약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본인도 이 마약을 비껴가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